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지영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법,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돈이 모여서 좋은 일에 쓰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은요, 일부 부자의 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1장 오류,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2장 흐름, 돈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합니다. 3장 욕심, 정당한 욕심을 키우세요. 2부 부자의 성공,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을까? 4장 재미, 좋은 것에 유머를 더하세요. 5장 속도, 새로운 것을 2배로 빨리 하세요. 6장 행동, 자주적으로 움직이세요. 3부 부자의 인간관계에서는요, 7장 자신감, 벌벌 떠는 파동을 내지 마세요. 8장 변화, 남보다 나를 바꾸려 하세요. 9장 재능, 단점을 재능화하세요. 4부 부자의 운에서는요, 실력이 늘었는데 왜 더 이상 안 올라갈까 하는 주제로요, 10장 운세, 좋은 것은 따라하고 널리 퍼뜨리세요. 11장 긍정,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12장 매력,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부자의 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왜 안 모일까요? 1장 오류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왜 안 모이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돈 때문에 힘들다면 오류를 깨달으라는 뜻. 나는 늘 좋은 일을 하는 데다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도대체 왜 돈 때문에 힘든 걸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신은 매우 친절해서 당신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있는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 돈이 순조롭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힘들다면 부디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오류를 깨닫는 게 좋습니다. 도대체 그 오류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 수입은 신의 또 다른 테스트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펑펑 써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에게 잠깐 돈이 생긴다는 뜻은요, 바로 신의 시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분명히 그 돈을 신이 도로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가끔 공돈이 생긴다고 하죠. 공돈이 생기면 그동안 못한 것을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할 수 없이 돈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저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돈이 생겨도 저축은 필수다. 돈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변동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는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흐름이 변할 때가 오는데 이때 그 흐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축이 꼭 필요합니다. 2장 흐름입니다. 돈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합니다. 돈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 적자를 내는 버릇부터 없앤다. 적자를 내면 안 되죠. 적자, 마이너스. 진짜 싫습니다.
돈에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자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적자를. 여태껏 저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써왔던 돈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모은다면요. 그것만으로도 합격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리는 버릇이 든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마이너스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돈의 흐름에는요, 마이너스를 만드는 파동이 붙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더라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빚을 끌어다가 막는다고 하잖아요. 가끔 우리들이 재미있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 이번 달에 뭐 빵꾸가 났는데 이걸 또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겠어. 보너스 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이러거든요. 돈의 흐름에 절대로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이 돈으로 마음껏 즐기세요 하면서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온천이라도 가서 느긋하게 쉬고 오세요. 또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차리면서 건강해지세요 하면서요. 반대로 얘는 좀 불쌍하니까 동정심으로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돈을 주면요. 그 돈에 그러한 파동이 깃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이유로 돈을 써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줄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이 깃들기를 더 좋은 성공과 운을 빌어주면서 주는 게 좋습니다. 돈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들기 쉽기 때문에요. 항상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욕심. 정당한 욕심을 키우세요. 정당한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정당한 욕심. 욕심에도 정당한 게 있다.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요.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돈에도 이 끌려옴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요. 다만 돈 이외의 것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돈은 끌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진지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의 액수도 높아진다는 거겠죠. 어쩌면 이 돈에 대한 진지함이라는 것은요, 간절함 아닐까요? 간절함. 내가 정말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정말 이 돈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살 수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진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한 욕심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화려한 옷을 사는 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사는 것도, 멋진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모두 정당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돈을 벌자, 좀 더 위를 바라보자 하는 투지가 솟아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투지가 우리들에게 한층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요. 정당한 욕심을 많이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2부 부자의 성공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을까? 4장 재미. 좋은 것에 유머를 더하세요.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한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왠지 이걸 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해보세요. 일을 몇 번 해나가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일에는 황금의 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요. 그 방법을 5년, 6년간은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을 하는 중에 성공하는 요소를 포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추구하는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매번 설정을 조금씩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일이 한번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싹 바꾸지 말라는 거죠. 패턴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한다.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더 그렇죠. 특별한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욕이 전혀 나지 않는 시기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앉은 기분을 밝고 가볍게 전환시키면서 또 의욕도 무럭무럭 솟아나게 해주는 비장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10,000원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니 훌륭한걸. 애들한테 웃으면서 대했으니 난 좋은 엄마야. 부하의 장점을 알아주고 칭찬해 준 건 아주 잘했어. 이렇게 자신이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면요. 기분이 벅차올라서 내일도 잘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자찬을 하고 나면 의욕이 좀 솟아나기 때문에요. 또 그것은 뇌에 칭찬 회로를 이렇게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요.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이 뭐 안 될 거야. 나한테는 무리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불행 회로를 뇌에 새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 회로가 생기면요. 매우 성가신 일이 또 생긴다는 거죠.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어서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달아난다는 거죠.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5장 속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2배로 빨리 하세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한다. 하위권인 사람에게도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누구보다 빨리 하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에는 아직 익숙한 사람이 없어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좀 쉴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사람들은 작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매우 기뻐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행이라도 가서 좀 쉴까? 하지만 이것이 곧 성공의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다만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람은 작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마음이 풀어져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여세를 몰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일에는 가속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공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다음의 성공도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곧 찾아오려고 하는데 좀 쉬자. 여행 가서 좀 쉬고 오자. 이러면 성공이 꺾인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 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좋은 일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다음 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다음 일에 착수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의 기세를 떨어뜨리지 않고 또 새로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다고 푹 쉬어버리면 다음 일에 착수하는 것이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요. 성공에 취해서 자만해질 수도 있고요. 일에 있어서는 빠른 것만으로 합격이다. 일에 있어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하자, 실행하자. 즉, 동료나 선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보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온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때가 바로 적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하자. 주변 상황을 좀 더 둘러보고 하자. 좀 더 신중히 고민해보고 해도 늦지 않아 하면서 모처럼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도 자기 안에 끌어안고 있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바로 실행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일의 운이 모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바로 실행한 사람과 마음에만 담아둔 사람과는요,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만 생기지만 나중에는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6장 행동입니다. 자주적으로 움직이세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항상 바로 이 순간이 최선을 다해 자기 안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비워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법이라고 하네요.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쏟아붓고 비워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기회 같은 것들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네요. 자존감이 높을 때 도전도 쉬워진다. 저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모든 행동과 재수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몇 번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운세를 높이는데 행동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자존감을 항상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 칭찬해야 합니다. 나는 말이지 아주 훌륭해. 나는 말이지 너무나 대단해. 나는 말이지 뭐든지 잘해. 나는 말이지 마지막에는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칭찬하면서요, 긍정적으로 이런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칭찬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부 부자의 인간관계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관계가 꼬일까? 7장 자신감. 벌벌 떠는 파동을 내지 마세요. 거드름을 피우지 말되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된다. 거드름 피워서도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루에 100번 자신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며 어느 횟수를 넘어서고 나서부터는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을지 그 구체적인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자신이 입에 담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방법을 현실에서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무시당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마다요, 뇌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좋은 사람 중에는 나는 평범한 인생으로 좋게 이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벌벌 떠는 파동이 되어서 더 심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결국에는 현실로 끌려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벌벌 떠는 파동을 내면요, 실제로도 계속 벌벌 떨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끌어오고 싶다면요, 배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외치면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괜찮아. 그때마다 나는 그걸 뛰어넘고 영혼을 성장시켜 왔으니까. 이렇게 기합을 넣고 떡하고 버티라고 하네요. 파란만장한 일들아,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때는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당당함도 상대에 대한 서비스다.
일을 할 때 불안함을 얼굴에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프로에게는 당당함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설사 자신이 없어도요, 괜찮다고 해요. 그저 자신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어도 침착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서비스를 받거나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8장 변화입니다. 남보다 나를 바꾸려 하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각오하면 편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참 이게 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바꾸고 싶은 상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쪽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또한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바꾼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바꾸려고 참 열심히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에 있어서 내 영혼에 있어서 최고의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수행이 되겠네요. 남을 바꿀 수 없는데 그래서 항상 신경 쓰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니? 나는 그만 포기하겠다. 빠이빠이 잘 가. 아, 이렇게 나도 바로 포기해버리고 말고 험한 말을 하면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니 정말 최고의 수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부모 자식, 부부간이라도 상대의 사고방식을 바꾸자라고 생각하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안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어쩔 수 없겠지.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마음이 유연해져야 비로소 상대의 장점이 잔뜩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지면 바로 파동이 변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파동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상대의 마음과 사고 방식이 갑자기 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해서 드디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9장 재능, 단점을 재능화하세요. 단점을 재능화하다. 무슨 말일까요? 좀 모자란 면이 있을 때 사랑받는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쪽은 오히려 좀 모자란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자란 부분이나 컴플렉스를 감추지 않고요. 또 창피한 실수담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저 사람도 그 완벽하지 않은 면을 드러내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사가 빠진 듯한 한 부분, 두 부분, 요런 부분이 있다면요. 또 의외의 또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상대가 먼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주면요.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뭐야, 나랑 똑같잖아 하면서 공감하게 되고요. 그런데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들어주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담을 얘기하면서 우울하고 또 세상 다 산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머를 담아서 모두가 밝은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요. 서로가 막 맞장구 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감형으로 바뀌는 거죠. 단점이라고 여긴 것이 재능이다. 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학창 시절에 계속 혼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사실 그 사람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놀기만 하면 안 되지 라고 혼났던 사람은 놀이나 게임을 생각해내는 일을 잘합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데 능숙하면 남을 즐겁게 하는 일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꾸중을 들었던 부분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장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알아주면 살아가면서 그것을 재능으로 살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4부 부자의 운입니다. 실력이 늘었는데 왜 더 이상 안 올라갈까? 10장 운세. 좋은 것은 따라하고 널리 퍼뜨리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한다. 최단 시간에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 함은 최고의 배움을 뜻합니다. 여기서 따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사용하는 언어 등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 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는 그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해온 최고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몸짓, 말투에도 깊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고요.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린다.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할 작정이었는데 어쩐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나가 자꾸만 나를 방해를 하는데요. 왜 방해를 할까요?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거야? 그 사람의 방식은 대단하지만 나는 못 따라 하겠어. 이런 류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요, 먼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사람을 따라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또 자신을 버리고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해야 하고요. 그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사고방식과 노력에 주목해서 따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요, 자기를 버리고 운이 좋아진 사람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건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를 버리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이라고 할까요? 아집이라고 할까요? 그거 버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버리고 저 사람의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고집만 가득히 담아내고 있으면요. 결코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내 고집, 나를 버리고요. 부자가 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따라해야 합니다. 11장 긍정.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걱정은 방어 본능에 불과하다. 곤란한 일이 생겨 앞날이 깜깜할 때마다 지금부터 앞으로 쭉 이 상태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운을 좋게 만드는 일에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가능한 한 걱정으로 뺏기지 않는 것이요,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나는 뭘 해도 운이 좋아지지 않아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원인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한탄하는 사람들의 운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바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쁜 거야?
분명히 또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몸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요. 몸속의 힘을 빠지게 하고요. 가장 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요. 몸속에 힘이 차올라서요.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재수가 있는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라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 매력.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뭘까요? 매력을 드러낼수록 운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나에게는 이게 없어. 난 이게 안 돼. 라며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대로 해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는 이게 있어. 난 이게 가능해. 라면서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우선은 나에게 있는 것부터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궁리하면서요. 나에게 있는 것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 때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인간관계를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록에는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자의 돈, 부자의 성공,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운까지 전체적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부자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까지요. 더 많이 캐치하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